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에 대한 것들을 3교시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시면, 벡터에서의 더하기 연산은 보시는 것처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B 벡터 플러스 A 벡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을 하는 경우에 각각 벡터 값에다가 곱해주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를 순서를 바꿔서 A 벡터에서 B 벡터 먼저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먼저 하거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하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벡터에 해당되기도 하고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매트릭스. 자, 그런데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뭐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값이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항상 로하고 컬럼을 곱하기 때문에 얘가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곱해지는 대상이 바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에 대해서는 곱할 때 순서를 바꾸는 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C 매트릭스에다가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를 했을 때 C를 C 매트릭스하고 A 매트릭스 곱하고 C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를 곱해서 더하는 거는 값이 동일하다.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하고 C를 곱하나 각각을 곱해서 더하나 값이 동일하고 매트릭스의 연산이기 때문에 BC를 곱하고 A를 곱하는 거나 AB를 곱하고 C를 곱하는 거나 동일하다. 왜? 왜?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만들어낸 값이 이 세 개의 값이 그러니까 로 컬럼 그다음에 만들어진 결과가 다시 컬럼으로 가는 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만들어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컬럼을 만들고 로를 가나 보시면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 보시죠. 앞에 구조가 똑같이 그대로 있고 이만큼이 먼저 가나 이만큼이 먼저 가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을 때 남는 놈이랑 이렇게 묶었을 때 남는 요거랑 이렇게 묶었을 때 남는 요거랑 원래 있던 값에서 얘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매트릭스에서는 연산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매트릭스나 벡터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얘의 경우는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성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는 컬럼을 로로 가고 로를 컬럼으로 갔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면 자기 형태로 들어오고, 그죠? 자,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플러스 B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자, A, B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였죠. 그죠? 로를 컬럼으로 곱하는 구조였는데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얘가 길어지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둘은 곱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줘야지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로가 되고 얘가 컬럼이 되는 이렇게 했을 때 곱해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곱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뀐다. 스칼라 곱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칼라 곱일 때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할 때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매트릭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질을 다시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벡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자, 그러면 벡터의 사이즈라는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될 건데, 그죠? 벡터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벡터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이즈나 사이즈를 측정하는 일종의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이즈, 벡터의 사이즈를 표현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기억을 할 때 사이즈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벡터의 사이즈를 표현하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LP 놈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P가 값에 따라서 L1 놈이냐, L2 놈이냐, L3 놈이냐 이렇게 가는 건데, L3는 잘 안 씁니다. 통상적으로 L1 놈과 L2 놈을 쓰는데 보통은 L2 놈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특징을 만족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멤버 값에 대해서 fx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놈을 구하고 나면 그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된다. 제가 처음에 사이즈 측정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의미 된다는 건 사실 사이즈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사이즈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값은 항상 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x가 0이면 그 사이즈도 당연히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얼 넘버에 해당되는 n에 대해서 벡터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c 값이 실수이면 tx, 그러니까 스칼라 값인 거죠. tx를 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t의 값은 그냥 t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해서 곱해주는 형태로 밖으로 나온다. 왜냐? 항상 fx 값은 양이기 때문에 t의 값도 양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이면 fx 플러스 fy는 둘보다 얘가 더 큰 거죠. 왜? 자,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플러스이면 두 개가 같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안의 값은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지만 이거의 그 전체 출력 값은 0보다 커요. 근데 얘네 값은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인 상태에서, x도 양이고 y도 양인 상태에서 이 값이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값이 될 확률이 있지. 그러니까 제일 좋으면 동일한 값.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멤버가 마이너스이면 얘네 값들은 얘네보다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개별 값에 더해준 것보다는 작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로 벡터 0이면 0 제로 벡터라고 할 때 이런 모든 엘리먼트가 제로인 거를 제로 벡터라고 특별하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L1, L2라고 하는 놈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L1, L2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L1, L2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L1 놈하고 L2 놈에 대해서는 따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L2 놈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만 L1 놈을 하나 먼저 설명을 하면, 자, 벡터 x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놈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치면 놈이고, 이게 1이라는 거는 L1 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벡터에 대해서 L1 놈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멤버 i, 그러니까 xi라고 한 놈이 x의 멤버들 1, 2, 3, 4가 있으면 각각인 거죠. 각각의 절대값을 취하고 각각을 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멤버가 10개가 있으면 10개에 마이너스가 있건 플러스가 있건 다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얘의 L1 놈을 구하면 각각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값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 2, 3, 마이너스 4, 5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경우에도 얘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값은 15가 되는. 그죠? 순서가 바뀌더라도, 방향이 바뀌더라도 그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에러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놈을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x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에 어떤 값을 한정하고 싶어요. L1 값이 1인 놈으로 한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멤버가 있을 수 있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멤버가 있는데 내가
에러 값을 1로 한정된 놈을 가지고 멤버 구성을 다시 만들어 보니, 그죠? x가 1이 될 때, 그죠? 그러면 y는 0이 돼야 되는 이 점이에요. 자, x가 0이 되면 y는 1이 되는 이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합이 1이 되니까 이런 형태의 값을 분포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게 에런놈의 특징인 거죠. 자, 유닛에 해당되는 것들로 만든 거죠. 자, 이에 반해서 L2놈은 에런놈은 그냥 절대값을 취했는데 얘가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약간 좀 불균형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L2놈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 L2놈은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곱을 구해서 프로덕을 구해서 이 값을 통해서 L2놈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L2놈을 적용 앞에 있는 수식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각각의 멤버들에 대해서 제곱을 취하고 L2놈이니까 제곱을 취하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그죠? 앞에 구성을 보면 여기서 P승하고 P분의 1승만큼 다시 해주는 게 이제 요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얘가 2분의 1이 되니까, 그죠? 2분의 1승은 루트하고 똑같죠? 그래서 루트하고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제곱승을 해서 더한 값을 루트를 하게 되면 얘는 7.4161이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L2놈이 1인 값을 모아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값이 점점 x축으로 y가 0인 x가 1인 경우에는 여기 똑같이 y가 0이에요. y가 0인데 이 값을 점점 줄여 나가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요. x하고 y에 대해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어떻게 돼요? 그 거리가 똑같은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L2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게 굉장히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어떤 계산식에서는 약간 페어하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보통은 L2놈을 가지고서 그 손실함수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얘가 얼마만큼 정답에 가까운지를 평가할 때 측정 도구로 이 L2놈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2놈이라는 거를 잘 쓰기 때문에 L2놈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수업 듣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유닛 벡터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건데 이 유닛 벡터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런 놈이나 그러니까 그 에런 놈이나 L2 놈 같은 놈에서 그 결과값이 1이 되는 놈들을 유닛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닛 놈을 가지는 벡터. 그래서 유닛 놈이라는 게 결국 1의 값을 가진 형태가 되는 거를 이제 그 유닛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L2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L2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서클 형태의 유닛을 갖게 되겠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L2놈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는 좌표계가 두 개가 있는 경우죠. 멤버가 두 개만 있는 거죠. x1, x2인 경우에 x1의 방향과 x2에 대한 것들이 이런 원의 형태로 구성물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3차원 x1, x2, x3라고 하는 세 개의 멤버를 가지고서 만약에 그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 유닛 놈이라고 하는 놈은 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에서 어떤 점으로 이 구의 표면에 해당되는 어떤 점으로 매칭되는 3차원 좌표 이런 좌표로 표현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굉장히 페어한 형태로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로스 펑션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벡터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벡터들이 있어요. 그 벡터들 중 하나가 뭐냐면 원합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원합 벡터는 사실은 이제 언어 처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는 하나의 엘리먼트만 1이고 나머진 제로인 벡터를 원합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은 부분이에요. 나머진 다 0이고 특정 포지션만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벡터를 원핫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핫한 거죠. 나머지는 다 죽고 하나만 살려. 그러니까 다 하나만 뽑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어떤 특정한 거를 살릴 때 내지는 어떤 특정한 걸 선택할 때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포지셔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저기 멤버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죠. 여덟 개가 있는데 인덱스 2번인 놈만 살려. 인덱스 5번만 살려. 인덱스 1번만 살려 하는 식으로 특정 인덱스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원합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겠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인덱스를 꼭 벡터 형태로 표현해야 될 경우에만 이 원합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분류 문제를 할 때 어떤 값들에 대한 게 하나의 엘리먼트 값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는 강아지야. 그러면 강아지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epresent labe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레이블 결과값입니다. 이 결과값으로 뭔가를 매칭시키는 용도로서 이 원합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추럴 랭귀지 쪽에서 이제 인코딩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인코딩해서 얘의 순서가 되게 중요할 때 얘가 몇 번째에 나타나는 놈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때 이 원합 벡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제 원합 벡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예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특징적인 연산에 할 수 있는 벡터, 정확하게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오소고널한 놈들을 다 1로 만들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벡터를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갖는 특징은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A 행렬과 A 역행렬을 곱하면 이 I 행렬이 나오게 되고 거꾸로 A 역행렬에 A 해를 곱해도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역행렬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벡터를 사용해서 라인을 표현할 수 있어요. 라인을 표현할 때 제가 앞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면 B 벡터로부터 출발해서 A 벡터로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Q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사실은 벡터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P 벡터와 Q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벡터에 x를 곱하면 px라고 하면 그 px라고 하는 놈이 정확하게는 곱하는 게 아니죠. p에서 x로 가는 방향, 즉 p에서 x로 가는 이 방향의 매트릭스 요 벡터하고 p에서 q로 가는 요 매트릭스하고, 그죠? p에서 q로 가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평행이죠. 그죠? 평행이에요. 평행이란 얘기는 우리가 px 벡터에다가 pq 벡터가 있는데 두 개가 방향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뭐가 달라요? 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만 다르니까 여기다가 우리를 l이라는 걸 곱해줘야 스칼라 값을 곱하면 얘의 두 개 값은 같아지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px 벡터라고 하는 놈은 자, x에서 p를 뺀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x-p1이고 y-p1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px 벡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pq 벡터는 q에서 p를 뺀 거고 q1에서 p1을 빼고 q2에서 p2를 빼는 이런 매트릭스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관계상 앞에 있는 관계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px 벡터는 qx 벡터의 L 스칼라 배를 한 거고 똑같고 x-p1하고 y-p2는 L 배를 한 q1-p1과 q2-p2라고 한 놈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여러분들 이제 x하고 y라는 것의 관계로 인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수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수식을 만들죠? 얘하고 얘의 비율은 얘하고 얘의 비율하고 같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왜냐면 자 x-p1 equal L q1-p1이 되는 거고요. L을 기준으로 놓으면 얘가 1로 가죠. 그래서 q1-p1이 됩니다. 그죠? L 입장에서는 요거 지워지는 거죠. 자,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 값을 똑같이 y에 대해서도 구하면 y-p2는 L의 q2-p2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일로 보내면 q2-p2가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같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게 나오죠?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풀어서 y 이꼴 수식을 구하면 y 이꼴 q2-p2 나누기 q1-p1이 되고 x-p1 더하기 p2 그쵸? 자 y 이꼴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이죠. 즉 선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벡터로 라인이라는 걸 표현할 때도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은 이미 벡터의 L배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y 이꼴 x에 대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즉 여기서 이 x는 정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느 값이든 그죠? 평행하는 어느 값이든 위치해도 되는 이런 포지셔닝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라인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2차원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걸 썼어요. 3차원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게 동일하게 가능해지겠죠. 앞에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를 통해서 3차원에서의 어떤 선으로 매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핑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만 되느냐? 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되냐면 평면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평면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이 평면을 결정짓는 벡터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n 벡터라고 여기서 칭하고 이 n 벡터는 px라고 하는 거와 n과의 관계가 직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발합니다. 직각이면 두 개의 곱은 프로덕트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px 단 n의 트랜스포즈로 매트릭스라고 표현해줬죠. 이거를 벡터를 매트릭스로 바꿔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들의 값을 계산해보면 이게 이제 평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즉 n 벡터 형태로서 어떤 평면을 결정짓는 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결정짓는 놈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값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 벡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평행하는 선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p 벡터가 있고 이 p 벡터로부터 u 벡터 방향으로 증가하면 그죠? 증가하거나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x 값을 다양하게 이 선분 안에 있는 값으로 결정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라인에 해당되는 x 벡터는 p 벡터라고 하는 기준 값에 t의 u 벡터 즉 방향성을 가지는 이 1차원 함수의 그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합을 통해서 선분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벡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그 기본적으로 벡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진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벡터가 갖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트릭스로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면 아, 얘가 벡터로부터 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준축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나중에는 변형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닛 벡터라는 걸 사용해서 유닛 벡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하는 법들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 여러 가지 벡터들이 갖고 있는 재미난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손으로 꼭 그 다 풀어보진 않더라도 따라가면서 혹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혹시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